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8월 10일 제1리그 일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삿포로 대 후쿠오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삿포로는 선수비 후역습 성향의 팀에게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다. 이유라면 상당히 공격적인 성향이 블록에 막히면서 결국 역습의 한 방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올 시즌에 간발을 1대0으로 격파하는 의외의 일면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2021년 이후로는 후쿠오카 상대로는 승리를 거둔 적이 없었다. 이어서 후쿠오카의 플레이는 역시 가장 낮은 라인을 기반으로 한 수비와 역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7월 이후로는 상대에게 골을 먼저 내주는 상황이 잦아지는 등 집중력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듣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후반에 승부수를 띄운다고 하더라도 낮은 라인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후쿠오카 입장에서는 선제골 허용 시 승률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전체적으로 블록을 중앙에 세우고 수비와 역습으로 가는 성향의 팀에게 후쿠오카는 약했던 편이다. 다만 최근 후쿠오카가 먼저 골을 허용하는 식으로 수비적인 약점을 일찍 드러내는 등 이기기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모습은 보여주고 있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이와키 FC 대 에임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와키는 최근에는 오픈 플레이에서의 성과가 미진한 편이다. 물론 최근 두 경기에서는 모두 멀티 득점을 기록했지만 상대의 퇴장자가 나오거나 롱스로잉과 세트피스로 골을 우겨넣은 케이스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낫다. 물론 전체적으로 하위권 팀을 상대로 압박을 통해서 플레이를 방해하는 능력치는 있는 편이다. 에이메를 상대로도 2승 1무로 최대한 골을 허용하지 않는 식으로 접근해서 이득을 상당히 챙기는 케이스다. 이어서 에이메는 전반을 어느 정도 버티고 후반에 승부를 보는 식의 실리적인 운영을 선호하는 편이다. 다만 이 에너지 레벨의 소모가 상당히 결정적인 순간에 약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이와키를 상대로 패한 경기에서는 85분 이후에 골을 허용해서 아쉬운 결과를 당하는 경우가 잦다. 특히 이 타이밍에 밀어붙이는 팀을 상대로는 0대4로 대패하는 등 의외로 쉽게 무너지는 상황도 꽤 잦다. 이와키는 최근 오픈 플레이에서의 득점포가 다소 아쉬운 감은 있다. 그래도 에이메가 버티는 상황에서는 늘 체력적인 소모가 상당히 심한 편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 결정적인 시간대에서는 이와키가 보여주는 전방에서의 힘이 유효할 것으로 보는 것도 합리적이다. 이번 경기 이와키 FC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요코하마 FC 대 나가사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요코하마 FC는 전체적으로 나가사키를 상대로는 홈에서 강했던 편이다. 특히 요코하마 FC의 무기는 중앙에서의 압박을 바탕으로 한 수비와 카운터다. 결국 이 수비가 제 몫을 해주면서 나가사키를 이기는 케이스라고 보면 편할 듯한데 2016년 이후로는 나가사키 상대로 멀티 실점을 허용한 적이 없다. 특히 홈에서는 2014년 이후로 나가사키를 상대로 패배가 없는 흐름을 타고 있기도 하다. 이어서 나가사키의 문제는 지난 경기에서 미토를 상대로도 별다른 공격에 수를 올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상대의 블록에 막혀서 결국 롱볼 하나로만 상대를 공략하는 데 그치고 말았고 1대2로 패배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나가사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수비력도 생각보다는 허물어지는 경우가 많다. 코너킥 수비 등 박스 타격 상황에서의 기복이 눈에 띄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요코하마 FC는 전체적으로 나가사키 상대로는 중앙 블록의 힘으로 홈에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는 모습이었다. 특히 나가사키가 상대 블록을 공략하지 못하고 롱볼로만 공세를 이어간 점과 최근 코너킥 등 수비적으로 상당히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나가사키의 안정성이 의외로 떨어지는 상황으로 본다. 이번 경기 요코하마 FC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반포레고우 대 후지에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우의 홈에서의 운영은 상당한 공격성에 기반을 둔다고 할 수 있겠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의 성적은 오히려 좋지 못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 시즌 홈에서는 1승밖에 없는데 이는 무실점을 한 번도 기록을 하지 못한 수비력에서의 난조가 치명적인 작용을 했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후지에다 상대로도 이기는 매치에서도 늘 실점이 나오는 등 공격성에 대한 반작용은 꾸준히 팀을 괴롭혔던 케이스다. 이어서 후지에다가 점유를 가져가는 상황에서의 골 기록은 오히려 떨어지는 편이다. 다만 고우를 상대로는 어느 정도 공격을 허용하면서 역습으로 배후를 노리는 식으로 재미를 볼 수 있을 듯하다. 최근 고우를 상대로도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고우 상대 전패 기록도 벗어날 수 있었고 2패를 당하는 동안에도 무실점으로 무력하게 밀려났던 경우는 없기도 했다. 고우가 홈에서 상당히 전방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에서는 수비적으로 난조가 상당히 심한 상황이다. 특히 후지에다가 상대의 공격을 받아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강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경우도 있는 상태다. 고우를 상대로도 무력하게 무득점으로 물러나는 경우는 없었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미즈 에스펄스 대 더스파 군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미즈는 지난 경기에선 센다이의 강한 압박에 턴오버가 일어난 것이 결국 패배로 이어지고 말았다. 최근 군마가 웅크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서 시미즈의 단점이 어느 정도 불거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도 좋다. 물론 시미즈의 미드필더 활용이나 전체적인 득점력에서는 군마를 압도하지만 실점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안전할 것 같다. 이어서 군마는 고우 상대로도 주도권을 쥐고 몰아치는 등 상당히 고무적인 활약상을 보여주었다. 다만 군마가 지난 경기에서도 0대1로 져버리는 등 결국 슈팅을 만들어내는 것을 어려워하는 전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시미즈를 상대로도 전체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서서 3대1 승리를 기록한 케이스가 있기는 했지만 압박을 호기롭게 나섰다가 전개에 이것이 공략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공간을 크게 내주는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전체적으로 시미즈가 턴오버로 인한 문제를 드러낼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고우가 호기롭게 나서는 상황에서 오히려 공간을 내주면서 타격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두 팀의 슈팅 생성이라는 부분에서도 시미즈가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득점력 경쟁에서는 시미즈가 앞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시미즈 에스펄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오카야마 대 제프지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카야마는 생각보다는 지바를 상대로 약한 편이다. 특히 지바가 강하게 압박 강도를 높이는 상황에서는 수비가 돌파를 당하면서 고전하는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는 상태다. 특히 오카야마가 상대의 압박을 만나게 되면 전개 자체가 롱볼로 제한되는 특성이 있어서 공격적으로 지바를 상대하기 어려워한다는 점이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지바의 경우는 늘 강하게 공격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것을 선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수비적인 능력치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해주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는 특히 한여름에는 후반전에 다실점을 허용하고 패배하는 시나리오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요코하마 FC 전에서도 후반 막판에 두 골을 허용하고 1대2로 패했다. 일단 지바가 오카야마의 수비력을 돌파하는 데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다만 지바의 압박 전술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수비적인 후반 약점은 고려해야 한다.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며 홈에 이점을 가진 오카야마가 근소하게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오카야마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